몇몇 군 지휘관의 일탈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뒤집으려 한 조직적 내란 기도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계엄의 징후를 경고해왔고, 그리고 그 이유는 계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2차 특검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지난해 내란 특검을 통해 일정 부분 진실이 밝혀졌지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고, 특검의 출범에 맞춰 종합특검 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JTBC 뉴스룸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13분간 독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시점은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고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의 포고령이 발표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단순한 보고나 통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시간입니다. 내란 특검은 독대의 성격에 대해 윤석열이 당시 김주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 합니다.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구상은 유신의 국가보위법,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 해이식 통치 논리와 닮아 있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으로 국회를 짓누르고 반대 세력을 처벌하고 입법 질서를 우회하는 별도의 통치 장치를 만드는 것은 장기 독재 기획이 없음이 틀림없습니다. 반대 세력 축청의 근거를 만들고 위헌적 통치 장치를 설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계엄 당일날 삼청동 안가해동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후 공모와 증거 인멸, 그리고 2차 계엄 시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안가해동 참석자들의 역할과 이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의 전모는 1100여 쪽에 달하는 법원의 1심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지규현 판사는 내란 특검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이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때부터 군을 동원할 환경이 들어섰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계엄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수없이 많이 진행된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핵심 사령관들의 회동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기현 부장판사의 판단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판사는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형이 아닌 무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전 군인사, 핵심 사령관 회동, 방첩사와 경찰의 협업,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계획, 사회문건 정리와 안가 회동, 그리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구상, 그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국가안전관리법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준비가 허술한 것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해 반드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을 박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저항이 거셌고
국회가 살아있었고 현장 군인들과 경찰 일부가 끝까지 불법 명령을 수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민주 세력에 의해서 저지된 것입니다. 내란이 본질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고 반대로 국민이 막아낸 이 민주혁명의 승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위원 판단은 가장 강력한 중요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전관리법 노상원 수첩에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윤석열이 김주현을 통해 지시하였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절대로 괴이한 망상의 메모가 아닙니다. 그 안의 내용은 실제 작전, 실제 인사, 지시, 체포 계획, 정치 일정, 법률 개정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계엄 이후 구상이 적힌 국가안전관리법,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정치개혁 이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단발성 경고의 계엄과 맞닿을 수 있습니까? 계엄 이후의 통치, 계획, 청사진, 장기 전체주의 집권의 흔적입니다. 언론과 특검 수사 결과도 노상원 수첩을 내란의 진짜 목적과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로 다뤄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확보하고 기록해온 자료에서도 노상원 수첩은 실제 준비와 실행의 흐름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수첩의 한 줄 한 줄이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이며 실행되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2차 종합특검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13분 독대 내용과 국가안전법 지시 여부를 전면 재수사해 주십시오. 김주현을 즉각 소환 조사하고 법과 증거에 따라 구속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청동 안가회동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내란 공모, 사후 은폐, 증거인멸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과 전달 경로, 실제 실행 연계성을 특검이 끝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직위원 재판부가 축소한 장기 사전 기획의 실체를 항소심과 후속 재판에서 반드시 밝혀내고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12.3 내란은 지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책임을 다 묻지 못했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의도와 구조를 끝까지 밝히지 못하면 언제든 다른 얼굴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김주현, 노상원 그리고 그 주변의 법률, 행정, 군 지휘 라인에 이르기까지 누가 무엇을 준비했고 누가 어떤 문서를 만들었으며 누가 어떤 처벌 법제를 구상했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란을 우발로 축소하는 자는 내란을 돕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을 망상으로 치부하는 자는 내란의 설계도를 지어주려는 것입니다. 김주현의 13분 독대를 사소한 독대로 넘기려는 자는 내란의 공범 구조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가는 진실로 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